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일까? 라고 1문단에 Q 나왔지. 물건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 주인이래? 아니래? 아닐 수도 있다가 이 지문에 A야, 메인 축이야.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이 아닐 수가 있다. 왜지? 이 지문에 나와 있는 유식한 말로 해줘봐.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직접 점유자지. 직접 점유자인데 간접 점유자가 있으면 그 간접 점유자가 소유자가 돼버린단 말이야. 물건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직접 점유자가 소유자가 아닐 수가 있다는 얘기야.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게 A고요. 근데 이 A가 여기에서 나왔다고 좋아하면 안 돼. 왜냐? 여러분이 이 지문 읽었을 때 제일 멋있는 말 3가지. 점유 개정, 반환 청구권 양도, 선의 취득. 막 이 말만 기억이 나. 자, 3문단 한번 잘 봐. 내가 위에 어떤 흐름으로 왔는지 느껴봐. 물건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 주인이냐?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리고 대답 나왔지만 3문단 전체가 A야. 크게 봐. 점유 개정, 반환 청구권 양도 라는 말 자체가 A예요. A가 뭐지?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다죠. 점유 개정이면 소유자는 나로 바뀌었어요. 근데 물건 판 놈이 그대로 아직 사용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난 소유자인데 내가 이 물건을 사용 안 해. 제가 사용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소유자는 나야. 반환 청구권 양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건데 딴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 지문에서 하고자 하는 메인 축 중 하나였어요. 물건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물건의 주인이 아니다. 점유 개정과 반환 청구권 양도 둘 다 직접 점유자와 소유자가 달랐다 라는 사례였다고. 두 번째, 이 지문 크게 봤을 때 한 번 딱 끊어줘야 돼. 장면 끊듯이 소설에서. 그럼 어디에서 끊고 싶어요? 3, 4문단도 끊기는 해야 돼요. 근데 더 크게 보자는 얘기야. 요게 우리 지금 할 메인 미션이야. 이 글을 재구성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이 글은 대체 뭐에 대한 글일까? 공시라는 말이 나와야 돼. 근데 공시보다 더 위로 가볼게. 제일 크게 이 지문을 나누면 여기에서 털려요. 왜냐면 5문단을 읽고 있으면 머리가 하고 리프레시가 돼요. 왜냐하면 공시라는 말 안에 등기, 등록이 들어가죠. 그리고 위에서는 공시라는 말 안에 점유인도 되니 재구성할 거야. 공시 정의는 소유권이 있다고 알리는 거지. 그 공시의 방법이 이 지문에 총 3가지로 묶여야 돼. 첫 번째는 점유인도야. 점유를 넘기는 거야. 그게 공시 방법이야. 내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걸 알리는 방법이야. 그 다음 두 번째가 등록. 그럼 세 번째는 등기가 된단 말이야. 점유인도와 등록과 등기는 대등한 범주예요. 부와 비는 대등한 범주, 귀와 천도 대등한 범주. 대등한 범주이기 때문에 요 모양이 나온 거지. 그래서 얘는 뭐의 범주인 거야? 상위 항목은 공시지. 근데 공시는 두 번째 조건이었어. 그러면 제일 큰 말이 나온단 말이야. 이 글의 제일 큰 화제는 이 조건과 이 조건을 충족했을 때 이거에 대한 이야기구나. 유, 권, 양, 도에 대한 이야기야. 뼈대를 잡아야 된다고 말이야. 5문단에서 이런 재구성이 필요해요. 이거 공시에 대해서 3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네. 그러면 공시는 두 번째 조건인데 소유권 양도의 첫 번째 조건은 어딨어? 유효한 계약이죠. 유효한 계약을 하고 소유권이 양도되었다고 공시를 해야만 소유권이 양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 글의 메인 큰 뼈대야. 점유인도와 등록과 등기는 뭐가 다르죠? 대상이 다르다. 점유인도는 대부분의 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움직이는 재산, 그냥 일반적인 물건. 등록은 자동차나 항공기. 그럼 선박은 등록 대상이겠어 아니겠어? 맞죠? 선박이 비싸요? 차가 비싸요? 선박이 훨씬 비쌉니다. 방금 내가 뭐라 그랬니? 비싸다. 비싼 거는 이렇게 가야 된다. 왜? 5문단에 고가의 재산이라고 하는 게 나온단 말이야. 또 비싼 게 등기. 등기로 공시해야 되는 건 부동산이지. 근데 이 말이 5문단에는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잖아. 나오게 된 이유가 선의취득이라는 개념을 밟고 나왔단 말이야. 선의취득이 뭔지는 조금 이따 한번 얘기해 볼게요. 동산을 점유인도 했을 때 선의취득이 되죠. 등록과 등기, 자동차와 부동산을요, 선의취득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에 단이 하나 더 들어간단 말이야. 단 안 되는 경우가 하나 있어. 점유 계정일 때는 안 된다. 요게 이 글의 전부인 거거든. 전체 뼈대가 이렇게 돼. 내가 이 어디에도 직접 점유, 간접 점유라는 걸 쓰지 않았어. 그건 정말 배경에 깔려있는 말단 정보라는 얘기야. 이건 공시에 대한 글이다 하면은 오케이, 나 인정해 줄 수 있어. 점유에 대한 글이다 해버리면 나 인정 못해. 이건 점유는 넘어선 거야, 이 글은. 그래서 결국에는
소유권 양도 방법에 대한 글이다 하면은 정말 잘 읽은 거죠. 전체를 다 본 겁니다. 소유권 양도하려면 유효한 계약을 해야 되고 그 다음 공시 이쪽에 무게를 둔 거지. 공시를 해야 되는데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글의 갈래가 뭐야? 사회지문 중에서 법지문이지. 법지문이 나오게 됐을 때 민감성을 상당히 올려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권리라는 말과 의무라는 말이야. 권리 한 글자로 줄이면 뭐야? 권이야. 권리 의무도 그렇지만 권이라는 말도 정말 세게 읽어줘야 돼. 의무 한 글자로 줄이면 뭐야? 무야, 무. 그래서 법지문 읽다 보면요, 채권, 채무라는 말도 많이 나와요. 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단어예요. 의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채권은 권리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민감성을 높여야 된다. 일문단 가볼게. 점유가 있고 소유가 있는데 두 개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니? 그때 해야 되는 게 뭐라고? 소유가 바로 권리가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이요. 소유가 권리가 있는 거다. 점유는 그냥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상태. 내가 이거 갖고 있으면 점유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내 거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문단 직접 점유 나왔으니 간접 점유 나왔는데 무게감이 더 들어가는 점유는 간접이지. 왜? 간접 점유라는 말에는 권리가 있단 말이야. 권이 있다고. 반환 청구 권이 있단 말이야. 자, 직접 점유는 그냥 물리적 지배, 간접 점유는 사실상 지배. 근데 그 사실상 지배가 반환 청구권을 갖고 있어. 그렇다면 소유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겠어? 간접 점유자가 소유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둘 다 점유다.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 물건에 대한 누가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지 알려주는 걸 공시라고 해요. 물건 중에서 대부분의 동사는 보통 점유에 의해서 소유권이 공시가 됩니다. 공시의 방법 중 하나인 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점유하면은 이게 소유권이 있다라고 알리는 기능을 하는 거야. 그 점유에는 간접 점유나 직접 점유가 있는 거야. 그 다음 이 지문의 메인 제일 큰 이야기를 시작을 하죠. 소유권 양도.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서 넘기는 사람이 되어서 양수인 받는 사람과 유효한 양도계약. 유효한 양도계약의 1 해봐. 위에 아까 그 뼈대 기억하시죠? 소유권 양도되려면 유효한 양도계약 1을 해야 되고요. 이에 더하여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된다. 공시 2. 그리고 공시 방법 중 하나가 위에 있던 점유라 그랬죠. 그러면 그게 바로 밑에 나오는 점유인도죠. 계약서 쓰고 점유인도로 공시를 해야만 소유권이 넘어간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메인 화제 소유권 양도,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인도로 공시가 된다라고요. 자, 그럼 집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계약서 쓰고, 두 번째, 뭐 해야 됩니다? 점유인도 이제 여기 들어와서 사세요 하면 집 팔리는 거야? 아니지. 나라에 등기 올려야 된다고. 그래야지 공시가 된 거야. 자, 그런 다음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양수인이 간접 점유를 하여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이 말을 지진술해서 읽어야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받는 사람이라고 내면화 해. 내가 물건 안 받았지. 난 권리만 받았네. 소유권만 받았네. 물건은 아직 딴 사람이 쓰고 있는 경우네. 내 걸 딴 사람이 쓰고 있는 경우네. 간접 점유를 하여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점유 개정과 반환 청구권 양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진술이니까 앞에 나온 말로 붙여야 돼. A가 B에게 피아노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계약을 하되, A가 뭐의 지진술이야? 양도인. B가 뭐야? 양수인에게 피아노 뭐야? 동산의 소유권 양도하기로 계약하되, 계약했어. 사일간 빌려 쓰는 것으로 합의했어. 그러면 양도인이 무슨 점유를 하고 있는 거야? 직접 점유가 되는 거지. A가 직접 점유하는 거야. 근데 물건 누구 거야? B 거야. 이제 B는, 양수인은 A에게, 양도인에게 피아노를 사흘 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반환 청구권을 갖게 된다. 권리가 생긴다. 삐게 됐다. 이처럼 양도인이 A, 직접 점유를 유지하지만, 직접 갖고 있지만, 하지만 양수인에게, B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은 위에 나온 말로 뭐랑 똑같은 뜻이야? 이지, 공시지. 소유권 양도를 공시했다 라는 뜻이지. 왜 점유 인도로 소유권 양도를 공시하지 않느냐? 앞에 말만 계속 보면서 읽어야 돼. 법지문 날려 읽으면 이거 지옥으로 가자는 뜻이야. 밀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말들이. 자, 점유인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점유개정이라고 했다. 그러면 결국에 점유개정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안 갖고 있는데 내가 소유권을 갖게 된 거지. 이런 거 생각 한 번 더 하면 베스트라고.
물건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쟤인데 쟤는 그 물건의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란 말이야. 한편 이번엔 C예요. G가 소유한 가방을 D에게 맡겨두어 E에 대한 반환 청구 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C가 소유자가 되죠. 그러면서 C가 양도인이고요. D는 직접 점유자가 되겠지. 그때 이 가방의 소유권을 E에게 양도합니다. E가 양수인이에요. D는 가만히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전혀 다른 상황이야. 앞에 점유 계정하고는 내 물건 D가 쓰고 있는데 내가 E랑 계약을 해버리는 거야. 이때 C가 D에게 통지해서 가방 주인이 바뀌었어. C에서 E로 바뀌었으니, 즉 권리가 넘어갔으니 너가 쓰고 있는 그 가방은 E한테 반환해주면 된다. 그러면 D가 보관 중인 가방 동산에 대한 반환 청구권은요, C에서 E에게로 넘어간다. 가방을 E에게 반환하라고 알려줬대. 공시했다는 얘기죠. 계약 체결했네요. 1번이죠. 그러면 소유권이 넘어간다. 예시가 나왔으니까 똑같은 이야기 계속 하는 거야. 소유권 양도하려면 뭐 해라? 1번 계약해라, 2번 공시해라 라는 얘기야. 여기에서 해야 되는 게 하나 나온다.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뭐야?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라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소유자였다는 거죠. 이게 진짜 안 보이거든요. 이 말을 봤을 때 여기서 올라가서 쳐다보느냐 라는 거. 글을 읽는 습관 자체가 배 있어야 돼. 위를 자꾸 봐야 된단 말이야.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라고? 에? 잠깐만, 그럼 지금까지는 양도인이 소유자였다는 얘기야? 어딨어? 아, 맞네, 있네 라고 봐야 돼. 이게 안 보이면 안 돼요. 이게 그 위에 3문단의 경우는 결국에 소유자가 양도인이야. 내 걸 내가 파는 거야. 근데 4문단은 내 게 아닌데 내 게 아닌 걸 파는 거야. 빌린 걸 남한테 파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라는 거야. 그랬을 때 양수인이 점유인도를 받게 됐대. 그랬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냐라고 여기 작게 또 Q가 나오죠. 결국에 요 문단의 대답은 뭐예요? 소유권을 취득한다. A 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A를 읽었을 때 뭐야 이렇게 돼? 라는 생각을 좀 해줘야 돼.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닌데요, 양수인이 점유인도를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을까? 했을 때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하고 양도인과 1. 유효한 계약을 했어. 2. 점유인도로 공시까지 했어. 그렇게 되면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것을 선의취득이라고 해요. 이제 없애버릴 거야. 이런 게 중요하다고. 선의취득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네 이놈들 다 가려버릴 거야. 이게 연습이 이렇게 돼야 돼. 선의취득이라는 말만 생각하니까 지문이 이해가 안 되는 거란 말이야. 선의취득이 뭐냐고 재진술을 해서 읽어내라고. 눈으로는 선의취득이지만 머리로는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닌 계약을 했는데 양수인이 소유권이 취득이 되는 거. 더 짧게 합시다. 그냥 양수인이 소유권 취득되는 게 선의취득인 거야. 내 거 아닌 거를 넘겨서 계약을 했는데 받는 사람이 자기 게 된 거란 말이야. 양수인이 소유권 취득되는 걸 선의취득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런 거 꼭 나와요. 법지문에서는 다만 했을 때 체크하고, 간접 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중 점유 개정을 했을 때는 위에 나왔죠. 점유 개정을 했을 때는 양수인이 소유권 취득이 안 된다. 이제 선의취득이란 말 안 쓸 거야. 양수인이 소유권 취득이 안 돼. 점유 개정을 할 때는. 그 다음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요, 원래 소유자, 아 맞다, 저렇게 아까 넘어갔잖아. 내 건데 내 리모컨인데 원하지 않았지만은 내 소유권이 상실이 됐어. 왜? 양수인 걸로 바뀌었기 때문이야. 반면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인 기록인 등기, 등록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물건은 아예 양수인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라는 얘기야. 왜? 백날 점유 인도해봤자 안 된단 말이야. 얘는 자동차, 항공기의 동산은 동산이긴 하지만 비싸기 때문에 등록으로 공시를 해야 되고요.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은요, 가서 등기를 올려야 됩니다. 이런 고가의 재산에 대해서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원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왜? 원래 소유자가 소유권이 박탈이 되잖아요. 소유권 박탈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은 거래 안전에만 치중하고, 거래 안전에만 치중.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경시하는 거.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는 거래 안전에 치중하는 거예요?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중시하는 거예요? 이거죠. 그럼 다시 등기와 등록으로서 소유권 양도를 공시하는 방법은 거래 안전에 치중하는 거예요? 원래 소유자 권리 보호를 중시하는 거예요? 원래 소유자 권리 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점유인도 따위로 소유권을 넘기지는 않습니다. 나라에 신고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크게
소유권 양도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야. 계약도 해야 되고 공시도 해야 돼. 공시 방법은 세 가지가 있었어.